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강북의 3대장 마용성에도 실거래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청량리까지 더해서 마용성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중에 청량리 쪽이 가장 먼저 흔들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는 GTX 호재 및 서울 동북부의 교통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고, 그 여파가 이문동, 휘경동까지 막 갔습니다. 이문 1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이 분양이 곧 임박했는데, 여기 분양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진 성동구 아파트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동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들 중에 성동구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블록별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본다면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동구는 몇 개의 블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호선 금호역을 기점으로 좌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호선인 금호역과 옥수역, 이 앞쪽은 바로 앞에 동호대교만 건너면 압구정동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용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들이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호역, 옥수역은 좌측으로는 30, 40대한테 인기가 많은 옥수 리버젠과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지의 10년 아파트들로서 부동산 폭등기에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동, 금호동 자체가 비교적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 점에 대비해서는 선호도가 또 정말 높았습니다. 이곳의 별명이 바로 뒷구정입니다. 뒷구정?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게 압구정, 그리고 여기가 뒷구정, 이렇게 불렸습니다. 시댁은 압구정 사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은 동네 살기는 싫고 강남하고 한강은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이럴 때 강남 며느리들이 1순위로 찾는 입지가 바로 여기다라는 뜻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압구정과 뒷구정. 웃자고 한 얘기를 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없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없는 얘기 한 건 아니고 실제 그런 이야기 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호역 오른쪽으로는 서울숲 푸르지오, 또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등등이 선호 지역입니다. 이 동네는 은근히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한강 뷰가 가능한 동호수는 특별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 동네 부동산들은 또 그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있긴 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요? 제가 부동산 개업하러 휘젓지 않은 곳이 사실상 없고, 서울에 실제 성동구에 매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그 동네 부동산이랑 또 친해진 곳도 있고 물건도 따이고 뭐 다 그런 거죠. 또 하나의 블록을 구분해보면 5호선 행당역 주변을 들 수 있습니다. 행당 대림아파트,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가 행당역 초역세권으로, 이곳 역시 30, 40대가 주로 찾는 곳입니다. 특징은 둘 다 20년 이상 된 단지이지만 대단지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성동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급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구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확장을 안 한 집을 보면 많이 좁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짚어볼까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새 아파트라서일까? 아닙니다. 건축법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거 환경이 좋아지긴 합니다. 첫 번째, 요즘 아파트는 4베이가 기본입니다. 예전 아파트들은 2베이가 또 대부분입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만약에 남양집이라고 가정을 할 때 남쪽으로 거실, 안방, 그리고 작은 방 1, 작은 방 2가 다 배치되어 있다면 모두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을 겁니다. 이게 바로 4베이입니다. 2베이는 거실과 안방이 남향이면 작은 방 1, 2는 북향이 됩니다. 당연히 4베이보다 좋지 않겠죠.
두 번째, 실제 전용 면적이 넓습니다. 복도식이니 계단식이니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안목치수라는 게 적용되었나 아닌가, 이게 실제 사용 면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파트들은 안목치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적용된 지는 좀 됐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벽과 벽이 있다면 이 벽 사이에 있는 중심, 이 중심선 치수였습니다. 벽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안목치수는 쉽게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재서 벽면을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니 안목치수가 적용된 아파트가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아파트 가면 좁아 보이는 느낌, 이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좁은 겁니다. 세 번째, 주차 한 칸의 크기가 큽니다.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의 주차 한 칸의 크기가 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콕 테러가 많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 대형 차주들 또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주차장 한 칸 크기를 넓게 만들면 그만큼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하 주차장을 한 칸 더 파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위로 시멘트를 계속 쌓는 거는 사실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땅을 파는 게 돈 많이 드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주차 한 칸의 폭이 더 큰데 그 이유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최근의 아파트들은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옛날 아파트보다 가능해진 겁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왕십리역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텐즈힐 그리고 센트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 김은국 아저씨가 부른 59년 왕십리 이후에 왕십리를 가장 띄워준 그런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쪽으로는 중소형 단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본다면 2호선하고 5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동네도 은근 언덕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아무래도 선호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내가 강남은 못 살아도 최소 마용성에는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격에 맞춰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왕십리역을 기점으로 또 북쪽에는 마장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동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장동 한전물류센터 및 주변에 개발 이슈는 있는데 이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왕십리역 남쪽으로는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관심을 끌고 있고 바로 옆에 행당 7구역 재개발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이 있습니다. 여기 왕십리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것도 엄청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체에는 한 95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이 대략 한 140세대 정도 됩니다. 몇 달 안에 여기도 일반 분양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는 트리마제가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뭐 여기 트리마제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는 뭐 트리마제 빼고는 별로 볼 게 없는 곳이긴 하지만 앞으로 요 옆에 쭉 요렇게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개발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동네는 분명합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언제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데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하락 단지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옥수 리버진입니다. 이 지역에 상징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마용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버진이요 하면 그래도 좋은데 사네 이런 얘기 나오는 곳입니다. 물론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고산병을 조심해야 한다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기존 최고가가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2021년 10월달 거래된 건데 한참 부동산 정점을 찍던 시기에 거래됐던 겁니다. 최근 2월달에 1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하면 4억 5,5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최저가 매물은 네이버에 지금 12억 초반에 1층 매물이 있긴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얼마나 거래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 수준을 보면 2020년 수준입니다. 금매가 많이 거래된 지역을 보면 2019년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밀린 곳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여기는 뭐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호 파크자이도 보겠습니다. 2016년 아파트로 1156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존 최고가는 15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된 겁니다. 최근 2023년 2월 달에는 11억에 이게 거래가 됐습니다. 10억 7천만 원부터 11억 초반까지 부동산 매매 탄착군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8,500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59제곱미터 최저가 매물은 11억 7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나 부동산 하락기에는 거래가 없다가 한 번에 10억대로 급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거래 수준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한참 거래가 많던 시절, 그 시절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왕심리의 대표 아파트 센트라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아파트고 2529세대, 여기 엄청 큰 대단지입니다. 기존 최고가는 59C타입을 보면 14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7월달 거래입니다. 최근 2월달에 11억에 여기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8,500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로 보면 25%입니다. 현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저가 매물은 여기는 11억부터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을 제가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는 침소봉대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최근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분양받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집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집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집주인분들도 지금 현재의 정확한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또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이 껴서 아파트 소개가 많지 않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넓은 지역의 아파트들의 흐름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